자, 오늘은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단일 모드 발진을 할 수 있는 DFB 단일 모드 레이저하고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레이저가 발진하기 위한 발진 조건, 전력 조건이라 그랬죠. 요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조건들이 있었죠. 이것들은 위상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식 중에 어느 한식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 한 가지 요 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익스포넨셜의 함수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이 1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1이 되기 위해서는 2 베타 L이 2파이 M, M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는 앞에서 우리 K라고 구했죠. 그리고 K는 람다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대신에 람다분의 2파이를 집어넣고 L 이꼴 2파이 M. 그러면 L 이꼴 2분의 M 람다. 이거 앞에서 우리 구한 식이죠. 그래서 람다를 M분의 람다 제로라고 한다면 L은 M 곱하기 2M분의 람다 제로. 이것이 바로 위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진기 안에는 정상파는 반파장의 모드 넘버 m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중 모드 발진. 그래서 피크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중 모드 발진은 광통신에 사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파장이 발생하면 수신시에 도달하는 시간이 파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신에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 위상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시죠? M이 1일 때 반파장 1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M이 4, 6, 7일 때 이렇게 반파장의 모드 넘버 개수만큼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단 하나의 피크가 나오도록 어떻게 만드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DFP, 분포 귀환형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DFB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반사형 회절격자를 만드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갈리마세나이드 활성층에 이렇게 회절격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클레딩 레이어층, 즉 알루미늄 갈리마세나이드 층에 굴절률이 서로 높고 낮은 두 물질을 이렇게 교대로 만들어서 이러한 회절격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스아이라고 아시죠? 나방 중에서 파란색 그 날갯빛을 띄는 나방도 있고 빨간색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는데 그 나방의 그 표면을 보면 이러한 나노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반사형 회절격자를 이용해서 특정한 빛만 반사시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반사형 회절격자는 액티브층에 만들지 않고 이 클레딩층에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활성층은 제일 중요한 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빛이 발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패터닝 한다는 것은 매우 공정적으로도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클레딩층에다가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요. 이 격자의 요 주기하고 파장하고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이것은 빛의 보강간섭 조건에서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EK제로 N, D 이꼴 2파이 M이 되죠. 여기서 이 굴절률이라는 것은 이 굴절률 높은 곳, 낮은 곳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0는
람다 b분의 2파이, 바로 입사되는 핏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이 1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람다 b는 END. 그래서 이 회절 격자 간격을 조절하면 우리가 특정의 파장만 이렇게 반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0.7 마이크로의 빛을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회절 격자 주기는 간격은 0.1 마이크로. 이 간격을 0.1 마이크로로 해서 만들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러면 빛이 들어가면 전부 0.27 마이크로의 파장의 빛만 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사형 회절 격자를 이용해서 DFB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것인데요.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왜 단일 모드 레이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이 D라는 것은 우리 패브리 페롯 레이저 다이오드의 이게 공진기의 길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DFB LD는 왜 단일 모드가 가능한가? 자, 우리 두 피크의 파장의 간격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패브리 페롯 LD에서 L이 300 마이크로, 만약에 람다가 0.7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두 피크의 간격은 0.817 나노메타. 엄청나게 촘촘히 피크가 분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DFB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D라는 것이 곧 L이 됩니다. 이게 0.1 마이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0.1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2450 나노메타. 바로 이웃하는 피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자연 방출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곳에 이렇게 피크가 유도 방출이 발생하고 그 도나리 옆에 있는 이웃하는 피크의 간격이 2450 나노메타 떨어져 있다. 이거는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피크는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발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유도 방출되는 빛은 오로지 딱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모드 레이저 발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에서는 모두 이 DFB 레이저 다이오드, 단일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DFB 레이저 다이오드가 왜 단일 모드가 되는지에 대해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일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법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놨죠.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다이오드. 백셀이라고 합니다. 보통 백셀 하는데 바로 이것이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단일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이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우스 이런데 이 백셀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표면 발광 다이오드하고 구조 똑같습니다. 자, 위아래로 브래그 미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진기는 어떻게 되느냐? 공진기의 길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이 세로축, 요 두께가 됩니다. 이쪽이 공진기의 길이가 됩니다. 즉, 활성층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L, 요것이 공진기의 길이가 되겠죠. 이것은 빛이 위로 나가니까 공진기의 길이가 요게 됩니다. 즉, 액티브 레이어, 즉 갈리마세나이드의 두께가 공진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공진기 길이가 길수록 문턱 이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진하기 쉬워진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거 100나노입니다. 1000옹스트롱이죠. 그러면 0.1 마이크로입니다. 굉장히 L이 짧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에 발진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문턱 이득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자, 우리 앞에서 이거 구했었죠. 그래서 L을 구해보면 대략 100나노미터 거의 일치하죠.
이 공진기의 길이가 1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진기의 길이가. 그러니 발진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공진기의 길이가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진기의 길이를 늘리면 되죠. 이 두께를 늘리면 되는데 이 액티브 레이어 두께를 그냥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500에서 1000옹스트롱. 그러니 이거를 늘릴 수가 없으니 이쪽으로 나오는 빛을 어떻게 증폭시킵니까? 바로 브래그 미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밑에다가 반사율을 99.9%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또 적층해야 되겠죠. 이것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이 증폭이 되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을 상대적으로 적층 주기를 좀 작게 해서 빛이 좀 빠져나가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사율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여기서 내려오는 빛을 전부 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셀은 이 브래그 미러를 이용하는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겠고, 그때 이 L은 이렇게 돼서 발진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사율에 따른 공진기 길이 효과를 계산해 보면 우리 반사율이 90%일 때는 대략 L이 1마이크로가 됩니다. L이 1마이크로. 근데 액티브 두께가 1000옹스트롱이죠. 반사율을 90% 얻기 위해서는 공진기의 길이로 환산을 하면 그게 1마이크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패브리 페롯은 300마이크로였죠. 그러니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발진 조건이 매우 약하다 그래야 되나요? 쉽게 발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1000옹스트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진 조건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브래그 미러를 만드는데 반사율을 99.9%까지 증가시켜도 패브리 페롯 공진기로 환산하면 그 길이가 약 100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면발광 레이저 다이오드는 아마 출력도 약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진기 길이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브래그 미러로 해가지고 이 빛의 증폭을 시도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을 막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하나의 또 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이 있게 알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이런 광학 디바이스, 광전 디바이스를 전공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배운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 전문적인 서적을 정독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핵심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서 이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서 레이트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자, 레이저 다이오드에서도 레이트 방정식을 유도할 겁니다. 2시간에 거쳐서 할 건데요. 조금 수학이 사용됩니다.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 아주 번거로운 수학이 또 사용됩니다. 그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만, 여러분들 도저히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결과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공진 주파수가 발광 다이오드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만큼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